5월 31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제재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불법 자금 세탁 전문가를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28일 보도했는데요. 재무부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입니다. 네, 차관보 장관과 차관을 보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지난해 임명됐던 문화관광부 차관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강원랜드 부사장 하시던 분인데 도박 사업 하시던 분이 이제 문광부 차관보로 오셔가지고 제 기사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직업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문 인력들이 좀 대거 등용이 돼요. 특히 차관보가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머리가 누구냐 이걸 볼 때 차관보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은 장관 혹은 차관 정도 하는 거고 진짜 전문가가 이제 차관보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처럼 뭐 캠프 인맥으로 막 이렇게 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일단 미국 법무부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 조직, 돈 세탁 이쪽이 전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력으로 오마바 정부 때는 이제 재무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테러 자금 쪽 고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시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이번에 재무부에서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VOA가 이분의 과거 발언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정상 외교가 한창 진행됐던 당시에도 북한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북 제재 해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미 하원에 나가서 했던 말 중에 이제 확산 금융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프로라이퍼레이션 파이낸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WMD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들어가는 돈 해서 확산금융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핵무기 만드는 자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워딩을 보면 북한이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핵심 코어는 확산금융을 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글을 봤더니 핵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있어서 북한을 가장 정교한 국가 범죄 행위자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했어요. 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성김 대북정책 특별 대표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자기 하고 싶은 걸 착착 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이맘때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외환 금융 전문가 25명, 중국인 5명, 30명을 기소를 했어요. 법원에. 재판을 걸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조선무역은행 행장, 부행장, 뭐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이런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 또 이들과 거래하거나 도왔던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대거 미국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한 200개 정도 위정회사를 만들어서 총 25억 달러 정도 불법 거래를 했다. 그러면서 그 불법 거래에 미국 은행을 이용했다. 이렇게 걸고 들어왔어요. 실제 재판은 불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겠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 문명철 씨 체포한 것도 불법 자금 세탁, 돈 세탁 혐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을 얘기할 때 금융공학 이런 뭐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문사회 쪽에서는 공학 붙이는 게 금융 쪽인데 그만큼 이제 전문 영역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분야인데 북한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 뭐 이분들을 끌고 와서 미국 법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금융 전문가들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아무래도 되겠죠. 뭐 핵공학자라면 그냥 영변이나 평양에 어디에서 이제 숨어서 계속 그것만 연습, 연구하고 실험하면 되는데 금융 전문가라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은행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명절처럼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 법원에 기소한다. 기소라는 게 이제 재판이 안 되면 기소 중지가 되는데 그게 뭐 수배죠, 수배. 수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문명철처럼 만약 실제 체포가 되면 내부 조직이 이제 탈탈 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또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료도 없는데 생산을 하라. 북한 지방공장 간부들이 불만이 커졌다. 네, 28일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인데요. 이 지방공장 기업소 간부들의 이 중앙에서 생산 정상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기사에서는 청진화학섬유공장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그 도청 소재지 청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견, 레이온, 뭐 인조비단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펄프 원료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학 처리를 하면 좀 이렇게 부들부들 하고 좀 광택이 나는 그런 이제 실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짜서 방직해서 옷감을 생산하거나 이제 완성품 기성복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지방경제에 이제 소속되는 공장인데요.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은 중앙 또 지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원료 조달과 완제품의 공급 그 범위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이 청진화학섬유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료가 이제 펄프 원료가 있어야 돼요. 뭐 목재 원료가 좀 있어야 이걸 뭐 가공을 해서 실을 뽑을 거 아닙니까? 또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천을 짜려면 또 염색도 해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생산 원료가 중앙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은 해라. 지시는 계속 내려오고 이것이 이제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이게 뉴스의 요점입니다. 올해 초 김정은의 중대결심 또 뭐 8차 당대회 결정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발표가 되었죠. 또 최근에 노동신문들을 보면 지방경제를 좀 살려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양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러면 원료가 안 오니 공장에서 생산을 못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소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뭐 그냥 노나요? 예. 이 기사에서는 좀 러프하게 북한 공장들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 뭐 1990년대에는 공장 문까지 그냥 닫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요즘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장에다 출근은 하고 있고요. 출근해서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게 문제죠.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일 하는군요. 유유지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공장에서 이제 시장에 내다파는 그런 수상품을 좀 만든다든지 물론 또 출근하지 않고 나는 장사하겠다 해서 이렇게 돈 바치고 결근하는 뭐 이런 탈삼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탈삼돈 내고 그냥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는 그 국가계획에 할당받은 그 생산 할당량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문서에서는 각 공장마다 생산 캐파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캐파에 따라서 이제 원료도 와야 되고 에너지도 와야 되고 여러 노동력도 붙어야 되고 하는데 또 중국하고 또 어떻게 무역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지방공업, 지방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맨 결과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라 이런 식의 내림먹임만 있는 것이지 이 사이클, 생산 사이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님이 영국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좀 가졌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올해 연말이 지나야 좀 외국인들이 북한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님, 북한 주재 대사인데 지금은 북한에 안 계시고요. 영국에 나와 계시죠. 영국은 평양 문수동에 대사관을 열고 있습니다. 크룩스 대사님이 북한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영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모양인데 영국 외교부가 지난해 5월 말이죠. 평양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영국 외교관들은 보통 평양에 한 달, 두 달 정도 체류하면서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대사관 자체를 이제 폐쇄했던 거죠. 크룩스 대사님이 평양에 있다가 딱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지난해 1월부터 했었잖아요. 2월 1일부로 이제 외국 외교관들도 모두 그 공간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만 있어라 이렇게 통제도 했고요. 뭐 방역 문제도 있었겠지만 평양 내부 상황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조치였는데요. 그래, 이 크룩스 대사님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에 발령이 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당시에는 평양의 이 생생한 모습을 막 SNS에 올리면서 인기도 많이 끄셨는데 지난해 5월 27일 영국 대사관이 폐쇄되고 또 나올 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4시간 동안 뭐 차를 타고 한국티 중국 국경을 넘었다. 네, 이분이 이제 뭐 북한이 아마 가장 늦게 문을 여는 국가일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입국을 빨리 허용해라 이렇게 촉구도 하셨네요. 예,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진단키트도 없고 변변이 없고 중증환자 관리 시설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뭐 당연히 치료제는 없고요. 또 백신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음표예요. 그럼 결국 국제사회 지원을 수용하는 방향밖에 없을 텐데 혹은 이제 뭐 중국의 뒷문 지원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고요. 크룩스 대사님이 이제 평양에 계셔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국경 봉쇄 조치는 외부 사회가 내부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합니다. 또 취약계층 사람들의 영양 상태, 의료 서비스 이런 거 다 걱정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건데 이 말은 뭐 북한 당국에게 무역을 해라, 뭐 여행을 개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제기구나 NGO 그 분들의 인도적 활동을 좀 수용해라. 뭐 그런 분들이야 미리 백신 다 맞고 증명서 갖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평양에는 유엔과 국제기구 관련 인원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각국 대사가 9명, 대사 대리 4명 해서 총 13명 정도가 평양에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최근 상황 업데이트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